자, 이 도시화의 화자는요. 이거 될 화자를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도시가 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를 가지고 도시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도시의 거주 인구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걸 일단 도시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요. 비도시적인 경치가 나타나던 곳이 도시적인 경치가 나타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 비도시적 경관이면 이렇게 다 나무, 풀, 그다음에 농경지 이런 거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 이제는 뭐 높은 빌딩들도 있고 그다음 도로도 많이 닦이고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경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다 포함해서 도시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도시화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1, 2, 3단계, 즉 이거를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 30%, 그 다음에 70%를 대략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30%를 넘으면서 초기 단계를 지나 가속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빨리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70%를 넘으면 종착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에서는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 곡선. 자, 1, 2, 3단계가 있다고 했었죠. 자, 요거는 바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종착 단계. 자, 세 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초기 단계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20% 이렇게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 4명은 다 농촌에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치면 이 조선시대 같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 이 농촌 곳곳에 다들 퍼져서 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도시 인구 비율이 자, 30% 미만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어촌에 많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아직까지 도시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별로 선호할 때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어떤 일터가 자연스럽게 있는 농경지 옆 그리고 바닷가 옆 이런 데서 자연의 섭리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단계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은 이제 이런 데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속화 단계에 와서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펑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와서는 이제 산업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2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2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산업 같으면 아무래도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어디를 선호해서 발달하겠습니까? 그 허허벌판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잘 되어 있는 도시 지역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화는 주로 기존에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도시 지역을 위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 일자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사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 때보다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촌향도라고 했습니다. 이촌향도. 촌락을 떠나 경리, 이 떨어질 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로 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많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촌향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급속히 도시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도시 인구 증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1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2차 또는 3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다 들어올 정도가 되면 이제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도시에 집중돼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안에서 좀 사람들이 이동하는 정도지 아직까지 뭐 도시의 사람들이 막 농촌으로 쫙 나가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뭔가 도시화율이 안정되어 간 단계, 도시화율이 70% 이상에서 안정된 단계. 자, 그것을 바로 종착 단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인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인구 이동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살다 인천으로 가고, 인천에 살다 대구로 가고, 뭐 대구에서 살다 부산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는 이런 인구 이동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종착 단계에서는 하나 더 역도시화 현상이 슬슬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농촌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생겨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역도시화 현상입니다. 이거는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화 곡선이 되겠고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국가별로 좀 대입을 시켜보면요. 사실 농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저개발국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단계. 그랬다가 이제 산업이 슬슬 일어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빠르게 도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개발도상국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시에 많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사회가 점차적으로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안정화되게 되는데요. 이러면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진국화 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화 곡선이 되겠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이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S라인을 그리면서 도시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앞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대부분 농촌에 살았다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S라인을 그리게 되는데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선진국, 오른쪽에 있는 게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선진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꽤나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개발도상국은요. S라인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적당한 S라인이 아니라 정말 심한 S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천천히 도시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매우 급격히 도시화가 일어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하시죠? 자, 도시가 천천히 이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가 막 미어 터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되게 불량 주거 주택을 짓고 막 살아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의 차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영국, 미국 이런 주요 선진 국가들은요. 사실 이제 여기 1950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한참 더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서 충분히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기반 시설도 잘 닦이게 되고요. 도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모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단 50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에 근접할 정도로 도시화율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잉 도시화.
자, 막 들어왔는데 집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미어 터지게 막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막 불량 주거주택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뭐 범죄 같은 게 더 늘어나게 되고요. 교통도 굉장히 혼잡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상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도시화 율 자체가 선진국은 굉장히 높고 개발도상국은 아직 낮은 단계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요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